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왜 한국 콘텐츠 흑백 요리사가 세계를 장악하는가라는 내용의 프랑스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8화에서 18을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플리스페트롤 순위에는 없지만 프랑스 넷플릭스 순위에 들어가면 키즈 콘텐츠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보는 요리쇼를 왜 키즈 콘텐츠에 가져다 놓고 순위를 숨기는지는 바로 앞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궁금하시면 바로 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프랑스도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레딧 게시글에 이슈에 대해 프랑스어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답변도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 이슈를 비롯 이번 주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순위를 분석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맛, 한국의 서바이벌이 전 세계에 통했습니다.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코리아의 최초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은 지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49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 1위를 포함해 총 28개국 탑10에 올랐습니다. 9월 17일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시리즈 부문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은 제아의 고수인 흑수저 셰프들이 한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과 맞붙는 백인의 요리계급 전쟁입니다. 넷플릭스의 엄청난 스케일, 파격적인 미션,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들, 심사위원의 신랄한 평가 등을 비롯해 계급을 나눈 형식이 전 세계인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글로벌 돌풍을 일으킨 K-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치열한 생존 서바이벌과도 비견되면서 또 다른 흥미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찾아가는 도장 깨기가 이어지는 중이며 오는 10월 8일 최종에 11, 12회 공개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시즌2로 찾아온 경성 크리처 시즌2는 흑백 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의 뒤를 이어 글로벌 톱10 시리즈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이지리아, 홍콩,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20개국에서 톱10에 안착했습니다. 2024년 서울을 배경으로 태산과 모든 것이 닮은 호재를 만난 최옥이 경성의 인연과 운명, 악연을 파헤치는 이야기로 9월 27일 공개돼 310만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배우 김우빈이 주연으로 활약한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도 3주 연속 글로벌 톱10 영화 부문 1위를 이어가며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태권도, 검도, 유도도와 구단의 무도 유단자인 이종도가 보호감찰관 김선민의 제안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으로 함께 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김우빈이 보여주는 타격감 좋은 액션, 악질 범죄자를 처단하는 카타르시스 등이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토록 한국의 콘텐츠들은 비영어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 콘텐츠들은 비영어 순위에서 단 한 편도 보이지 않아서 한국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백 요리사 8회에서 9화를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저 또한 나폴리 마피아의 지지자입니다. 저는 대본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즐거웠어요. 나는 결과가 시나리오화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도전에 대처하는지 보는 것은 항상 즐겁습니다. 제작자들이 대본을 작성하고 통제하지 않는 한 그들은 더 많은 에피소드와 컨텐츠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편집, 룰일 뿐입니다. 몇몇은 단지 미국인 셰프가 적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사팀이 너무 불쌍했고 안유성 셰프님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손이 떨리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눈물이 날 뻔했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그리울 테지만 남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지역 사람인 저는 이 쇼를 보고 나서 딤섬과 얌차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챌린지는 모든 요리 대회에서 보고 싶은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를 알고 있는 셰프들이 짜증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상위 2개의 요리가 정말 좋아요.
10위라는 언제 나올지 아는 사람 있나요? 너무 기대돼요. 마늘 없이도 봉골레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방송 정신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흑백의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유용의 리더가 충분하지 않으면 부활한 참가자는 단순히 이 공간을 채우고 다시 동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저는 시리즈 전체에서 트리플 스타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조용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좋아하고 그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스승을 능가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저는 때때로 그의 좌절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만화책 남자가 마지막 8강에 진출하지 못한 것이 다소 슬픕니다.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 여성도 훌륭하고 그녀의 음식은 항상 신선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쇼에 푹 빠졌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결승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탈리아 음식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중국 음식이나 다른 아시아 음식은 추측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 음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매번 이 기본적인 분열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2회까지 같은 것을 기대한다. 같은 팀의 두 요리사가 최고라고 밝혀지더라도 그들은 다른 팀의 가장 좋은 요리사에 따라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쇼의 인기로 인해 참가자가 소유한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모두 만석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참가자 중 일부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 중국 레스토랑은 업데이트된 예약 시스템이 꽉 찼습니다. 심지어 적어도 에피소드에 나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서양 고급 레스토랑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하합니다. 방송에서 일찍 탈락한 몇몇 요리사들은 여전히 발코니에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그것을 단지 이런 식으로 편집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더 극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웃사이더와 같은 흑수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레스토랑 경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고객 숫자와 규칙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 팀은 운이 좋았는데 결국 먹방 유튜버에 돈을 주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연석, 마늘 깜빡하고 지는 거 웃기긴 한데 진짜 이겼다. 나폴리 마피아가. 지금까지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감정이지만 레스토랑 챌린지에서 네 번째 팀을 빼낸 것은 충격적이고 불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경쟁의 흐름을 망쳤습니다. 이 에피소드들은 몰아서 봤는데 정말 좋다. 흑수저들의 대결이 보고 싶다. 넷플릭스는 에피소드를 클리프행어로 끝내는 것을 너무 잘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중독성이 강해서 보는 걸 멈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 쇼는 실제로 지루할 때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들은 정면 대결의 요리로 요리 피라미드를 정말 끌어낼 수 있었고 저도 똑같이 즐거웠습니다. 이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프랑스 시청자들이 얼마나 이슈에 몰입했는지 댓글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워낙 요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그러한 듯 합니다. 앞으로 프랑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더 궁금해집니다. 정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